오늘은 한국말만 쓰기로 약속한 날이에요. 우리는 대화부터 문자 메시지까지 한글로 쓰고 있어요. 오늘 늦게 들어갈 거라고 할아버지에게 한글로 문자를 남겼어요. 할아버지도 알겠다고 한글로 답장했어요. 한글이 일본을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학생들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생 한글만 쓰고 싶어요. 한자보다 100배나 편하다고요. 일본 정부는 공포에 휩싸여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한글이 일본 전체를 급격하게 지배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 세계가 이제껏 몰랐던 한글에 대한 비밀을 지금 다 같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나카무라 유카입니다. 게이오 대학교에서 언어학을 가르치고 있죠. 20년 넘게 디지털 문해력과 난독증 치료 교육을 연구해 왔어요. 그날 아침 제 연구실 책상 위엔 중국 베이징대 왕 리밍 교수의 논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제목부터 충격적이었어요. 디지털 시대의 문자 효율성 병음이 한글보다 우수한 이유라고 적혀 있더군요. 논문을 읽어보니 정말 설득력 있게 써져 있었습니다. 왕 교수는 중국어 병음 시스템이 한글보다 입력 속도가 빠르고 검색 정확도도 높다고 주장했죠. 통계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말입니다. 저도 솔직히 동조했어요. 일본어 히라가나와 가타카나를 써본 경험으로는 표음 문자끼리 비교하면 병음이 더 간단해 보였거든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야 하니까 복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중국 학자들이 제대로 분석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베이징 국제언어학 심포지엄 참석 준비를 했어요. 이번 학회에서 아시아 세계국 문자 체계를 비교 발표할 예정이었거든요. 베이징에 도착해서 첫날 세션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온 정민호 교수가 발표를 시작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은 단순히 입력 속도로만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정 교수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글은 음소 문자이면서도 음절 문자의 특성을 갖고 있어요. 이 구조적 특성이 디지털 환경에서 어떤 장점을 갖는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그의 발표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교수님, 직접 실험에 참여해 보시겠습니까? 정 교수가 저에게 제안했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 입력 실험을 해보죠.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저는 망설였어요. 만약 제 예상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학자로서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죠. 그렇게 저는 한글의 진짜 모습을 확인하는 여정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이 실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서자 긴장이 되더군요. 정 교수가 준비한 실험 환경은 정말 치밀했습니다. 같은 내용의 문장을 새 언어로 번역해서 준비했어요. 각자 모국어로 입력하면 됩니다. 저는 일본어, 왕 교수는 중국어, 정 교수는 한국어로 입력하기로 했죠. 문장 길이와 난이도도 모두 동일하게 맞춰놨더라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입력을 시작했어요. 저는 일본어 입력에 자신 있었거든요. 20년 넘게 써온 언어니까요. 그런데 결과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글 입력 속도가 가장 빨랐어요. 정 교수는 저보다 평균 18%, 왕 교수보다는 22%나 빨랐습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왕 교수 논문에서는. 저는 중얼거렸어요. 왕 교수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실험 조건을 다시 확인해 봅시다. 두 번째, 세 번째 실험을 했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한글이 계속 앞섰습니다. 실험이 끝나고 왕 교수의 논문을 다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통계 처리 부분에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교수님, 여기 보세요. 저는 왕 교수에게 말했습니다. 표본 집단 설정에 오류가 있네요. 중국어 입력자는 모두 전문 타이피스트였는데 한국어 입력자는 일반인이었어요. 왕 교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그리고 여기 단어당 키 입력 횟수 계산도 잘못됐습니다. 정 교수가 차분하게 지적했죠.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일본어 입력법과 한글을 비교해보니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일본어는 히라가나로 입력한 뒤 한자로 변환해야 합니다.
가쿠세이라고 치면 학생으로 바뀌는 시기죠. 중간에 변환 과정이 필요해요. 하지만 한글은 바로 완성형으로 나오더군요. 기억을 순서대로 치면 각이 바로 만들어져요. 변환 단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글의 구조적 장점입니다. 정 교수가 설명했어요. 자음과 모음이 조합되면서 바로 음절이 완성되죠. 별도의 변환 과정이 필요 없어요.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논문에서 본 통계들은 모두 잘못된 건가요? 왕 교수가 기가 죽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완전히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실험 설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 교수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20년간 연구해온 언어학자로서 이런 기본적인 실수를 놓쳤다는 게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한글이 정말 이렇게 효율적인 문자라면 다른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특히 제가 전문으로 하는 난독증 치료에는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베이징에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디지털 효율성을 더 깊이 파고들어 보기로 했죠. 가장 먼저 시도한 건 AI 모델 학습 실험이었어요. 똑같은 텍스트 양을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로 준비해서 각각 언어 모델에 학습시켜 봤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어요. 한국어 모델이 학습 속도에서 30%나 빨랐거든요. 저는 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한글은 음소 단위로 분해가 쉬워서 패턴 인식이 빠르더라고요. 기본 요소들의 조합이니까 AI가 규칙을 빨리 찾아내는 거였어요. 일본어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한자가 섞여 있어서 복잡했고 중국어는 한자 하나하나가 독립적이라 패턴화가 어려웠습니다. 이 결과를 실제 교육에 적용해 볼 수 있을까? 그때 떠오른 게 제 연구실의 난독증 아동들이었어요. 특히 리코라는 8살 여자아이가 생각났습니다. 리코는 일본어 읽기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히라가나는 그럭저럭 읽는데 한자가 섞인 문장만 나오면 완전히 멈춰버리더라고요. 리코야, 새로운 방법을 한번 시도해볼까? 저는 한글 구조를 일본어 교육에 접목해보기로 했습니다. 한글처럼 자음과 모음을 먼저 인식시킨 다음 조합해서 글자를 만드는 방식으로요. 첫 수업 때 리코에게 한글 자음들을 보여줬어요. 이 모양들을 기억해볼까? 각각 다른 소리가 나는 거야. 리코는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따라했습니다. 선생님, 이 모양들이 일본어랑 비슷한 소리를 내네요. 그 다음엔 모음을 가르쳤어요. 입모양과 연결해서 설명했죠. 자, 이제 이 두 개를 합쳐보자. 리코가 소리쳤어요. 처음으로 스스로 조합해서 소리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3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리코가 일본어 문장을 읽을 때도 음소 단위로 분해해서 이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선생님, 이제 글자가 레고 블록 같아요. 작은 조각들을 맞춰서 큰 걸 만드는 거죠? 리코의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한글의 조합 원리가 아이의 인지 능력을 개선시킨 거였습니다. 문장 조립력도 급격히 향상됐어요. 이전에는 단어 하나하나를 외우는 방식이었다면 이제는 음소 조합으로 새로운 단어를 스스로 만들어내더라고요. 다른 난독증 아동들에게도 같은 방법을 적용해 봤습니다. 10명 중 8명이 뚜렷한 개선을 보였어요. 그날 밤 연구일지를 쓰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글이 인간의 언어인지 메커니즘을 가장 효율적으로 구현한 시스템이라는 걸요. 리코의 성공 사례를 논문으로 발표하자 일본 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도쿄대 국문학과에서 격렬한 반발이 나왔어요. 일본 교육에 한국 문자 원리를 도입한다니 말이 됩니까? 사이토 교수가 학회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통적인 일본어 교육법이 있습니다. 굳이 외국 문자에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당황했어요. 학문적 토론이 아니라 감정적 반발이었거든요. 일주일 후 도쿄대 연구팀이 반박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제목부터 도발적이었어요. 일본 교육의 정체성을 지키자 한국 문자 의존 교육의 위험성. 논문 내용을 읽어보니 화가 났습니다.
데이터는 부족하고 민족적 자존심만 가득했어요. 이건 학문이 아니라 편견이잖아요. 저는 동료 교수들에게 말했습니다. 유카 교수님, 너무 성급하게 나가시는 건 아닌가요? 게이오대 학과장인 다나카 교수가 우려를 표했어요. 일본 교육계가 반발하면 연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리코와 다른 아이들의 변화를 직접 봤거든요. 다음 주 교육 심포지엄에서 저는 과감하게 발표했습니다. 이건 민족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육의 문제예요. 청중들이 술렁였어요. 일본 아이들이 더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다면 그 방법이 어디서 왔든 상관없지 않습니까? 저는 리코의 전후 비교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3주 만에 완전히 달라진 아이의 모습을 보자 반대파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일본어의 고유성은 어떻게 됩니까? 한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고유성을 지킨다고 아이들이 고생해야 할까요? 효과적인 학습법을 외면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청중 중 몇몇 부모들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희 아이도 읽기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제 딸도 한자를 너무 어려워해요. 도와주세요. 학부모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저는 가슴이 뭉클했어요. 학계의 반발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었거든요.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 교육부에서 소수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프로젝트를 승인한다는 거였어요. 정말입니까? 저는 교육부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계 반발이 있지만 실제 효과가 입증되면 확대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담당자가 말했어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완전히 객관적인 평가를 받아야 해요.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더 많은 아이들을 도울 기회가 생긴 거였어요. 그날 밤 리코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코야, 내가 시작한 변화가 다른 친구들에게도 퍼져나간다. 정말이에요? 다른 친구들도 글자가 재미있어질까요? 리코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학문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요. 좋은 교육법은 모든 아이들의 것이어야 한다고요. 시범 프로젝트가 시작되고 3개월 후 저는 정민호 교수에게 연락했습니다. 결과가 너무 놀라웠거든요. 정 교수님, 일본 아이들 성과를 보셨나요? 문해력이 평균 40% 향상됐어요. 정말입니까? 한국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진행 중인데요. 정 교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그럼 공동 연구를 해보면 어떨까요? 저는 과감하게 제안했어요. 한글 기반 다국어 AI 교육 플랫폼을 만들어보죠. 한 달 후 서울에서 만났습니다. 정 교수팀이 준비한 연구 계획서를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유카 교수님 덕분에 아이디어를 얻었죠. 한글의 조합 원리를 다른 언어 학습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희는 곧바로 연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 3개국 특수학교와 협력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죠. 첫 번째 테스트 결과가 나왔을 때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일본 학생들의 한자 인식률이 60% 향상됐어요. 대만 학생들도 병음 학습 속도가 50% 빨라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대만 연구진이 물었습니다. 한글의 자음과 모음 분리 인식이 핵심이에요. 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뇌가 소리를 음소 단위로 처리하는 능력이 향상되면서 다른 언어 학습에도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3개국 학생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실험해봤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글 원리를 배운 아이들이 다른 언어의 음성 구조도 더 빨리 파악하더라고요. 선생님, 일본어와 한국어가 같은 소리 조각으로 만들어졌네요. 일본 학생 타로가 신기해했습니다. 맞아, 중국어도 비슷해. 대만 학생 웨이웨이가 맞장구 쳤어요. 아이들이 언어의 공통점을 스스로 발견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글이 언어 학습 자체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6개월 후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때였습니다. 한글 원리를 배운 학생들이 제2외국어 습득 속도도 월등히 빨랐거든요. 정 교수님, 이 결과를 국제학회에 발표해봐요. 좋은 생각이네요. 이제 한글이 세계 교육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문을 완성하고 나서 저는 리코에게 전화했습니다. 리코야, 내가 처음 한글을 배웠을 때 기억나? 네, 레고 블록 같다고 했잖아요. 맞아. 이제 한국, 대만 친구들도 그 레고 블록으로 더 쉽게 공부하고 있어. 리코의 기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뿌듯했습니다. 한 아이의 작은 변화가 동아시아 교육 협력의 시작이 된 거였어요. 드디어 교토 국제문자포럼 발표 날이 왔습니다.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모인 이 자리에서 저는 우리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게 됐어요. 발표장에 들어서니 500명이 넘는 청중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 중국, 미국, 유럽 학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안녕하세요. 저는 게이오 대학교 나카무라 유카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오늘 한글이 가진 특별한 힘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리코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한글 원리를 배우기 전과 후의 읽기 능력 변화를 보여줬죠. 이 아이는 8살 리코입니다. 3주 만에 이런 변화를 보였어요. 청중들이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세계국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했어요. 일본 학생 127명, 대만 학생 93명의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중간쯤 발표했을 때였어요. 청중석에서 한 여성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있어요. 일본인 어머니였어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제 아들이 난독증이에요. 7년간 고생했는데 교수님 방법으로 정말 나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청중석 뒤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희 딸도 그래요. 한국에서 왔는데 일본 학교 적응이 너무 어려워해요. 한국인 아버지였습니다. 발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술 발표가 아니라 절실한 부모들의 호소 시간이 된 거였죠.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세종대왕의 창제 철학을 인용한 부분이었어요.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제 뜻을 펼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고요.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600년 전 한 임금의 마음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전 세계 아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소통의 벽을 허무는 도구예요. 발표가 끝나자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앞서 질문했던 일본인 어머니가 무대로 올라왔어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 아들에게 희망을 주셨어요. 한국인 아버지도 따라 올라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지만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구나 싶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언어의 경계를 넘어서 모든 아이들은 소통하고 싶어 한다는 걸요. 세종대왕의 마음이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날 교토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인류 공통의 소중한 유산이라는 걸요. 교토 포럼이 끝나고 6개월 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유네스코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나카무라 교수님, 유네스코 교육과학문화기구입니다. 전화를 받는 순간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저희가 교수님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 한글 기반 다언어 학습 플랫폼을 공식 승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꿈꾸던 일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교토 포럼 발표가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일본 교수가 한글의 가치를 증명했다는 점에서 객관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담당자가 설명했어요. 일주일 후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정식 승인식이 열렸습니다. 정민호 교수와 함께 참석했죠. 한글 원리를 활용한 디지털 교육 콘텐츠를 전 세계 7개국에 보급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발표했어요. 저는 객석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리코 한 명을 위해 시작했던 연구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순간이었거든요. 승인식 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각국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교수님, 일본 학자로서 한글을 연구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처음엔 편견이 있었어요. 하지만 과학적 검증을 통해 한글의 우수성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학문에는 국경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 기자가 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세종학당 국제교육팀 자문위원으로 위촉받았어요. 정 교수가 대신 답했습니다. 유카 교수님이 한글 교육의 글로벌 확산에 큰 역할을 해주실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일본 사람인 제가 한글 교육의 국제적 연결고리가 된다니요. 승인식이 끝나고 파리 거리를 걸으며 정 교수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교수님,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유카 교수님 덕분입니다. 외국 학자의 객관적 검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리코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선생님, 뉴스에서 봤어요. 저도 도움이 됐나요? 저는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리코야, 너 덕분에 전 세계 친구들이 도움받게 됐어.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다음 날 일본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하늘을 보니 문득 깨달았어요. 한글이 이제 세계 공용 교육 도구로 인정받았다는 걸요. 유네스코라는 국제기구가 공식 승인한 거니까요. 비행기가 도쿄에 착륙하자마자 또 다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프랑스, 독일, 브라질에서도 한글 기반 교육 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한다는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정말 경계를 넘어서고 있었어요. 유네스코 승인 후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 12개국에서 한글 기반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리코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놀랍게도 한글로 써진 편지였어요. 유카 선생님께. 저는 리코입니다. 이 편지를 한글로 쓰고 있어요.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한글은 제가 생각을 붙잡게 해줬어요. 전에는 머릿속 생각들이 자꾸 도망갔는데 이제는 글자로 잡을 수 있어요. 리코의 진솔한 고백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레고 블록 같은 글자 덕분에 일본어도 더 잘 읽게 됐어요. 친구들이 신기해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저처럼 글자가 어려운 친구들에게도 이 방법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한글이 마법 같거든요. 저는 편지를 들고 정 교수에게 전화했습니다. 정 교수님, 리코 편지 받아보셨어요? 네,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아이가 한글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네요. 그 무렵 저는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생겼어요. 세종학당 자문위원회의 참석차 서울에 갔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경복궁을 구경했어요. 근정전 앞에 서서 600년 전을 상상해봤습니다. 이곳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구상하셨을까?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교수님 맞으시죠? 나카무라 유카 교수님? 돌아보니 젊은 한국인 여성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아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교수님 연구 덕분에 우리 반 아이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요. 한글 구조를 이해하니까 다른 언어도 쉽게 배우더라고요. 저는 놀랐어요. 한국에서도 제 연구가 도움이 되고 있다니요. 한글이 정말 대단한 문자라는 걸 외국 교수님이 증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한글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경복궁을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중국 교수의 논문을 읽었을 때와 지금의 마음이 완전히 달랐어요. 그날 저녁 정 교수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정 교수님, 지난 2년을 돌아보니 정말 꿈 같아요. 유카 교수님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한국 사람인 제가 한글의 우수성을 말해도 편견으로 들릴 수 있거든요. 정 교수가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교수가 객관적으로 검증해 주니까 세계가 인정하게 된 거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한글은 언어가 아니라 철학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죠. 세종대왕의 마음이 바로 그거였을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글이 단순히 효율적인 문자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도구라는 걸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리코 같은 아이들이 한글 원리로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있을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까지 감동주점에서 사연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